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은 그 뉴스를 보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가 기사화 됐는데 이게 그 분담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면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한테는 50억 달러, 5배를 요구했다는데 도대체 일본한테는 얼마를 요구했을까? 그렇게 아베가 그냥 미국 뭐래면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는데 궁금했습니다. 역시 트럼프는 똑같았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요. 일본한테도 5배를 요구를 했죠. 8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야 볼튼 자서전에 나온 얘기니까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이 금액을 자기가 지어내진 않았겠죠. 그래서 신경 써 있는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좀 웃음이 나왔던 게 그 일본 관방장관인가요? 일본에서도 좀 여론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5배가 뭡니까? 50%도 그거한데 그러니까 이 관방장관의 말이 그 금액에 대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냐 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기자들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치인 비슷한 발언인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들은 적은 없는데 봤겠죠. 그럼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볼튼이 어떻게 문서 비스무리하게 해서 보여줬겠죠. 요구하는 금액이 이거다.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방위비 분담금하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감축 내지는 일부 감축 일부 철수지 철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나마나 트럼프 말고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죠. 이 지정학적이나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철수를 합니까? 중국은 좋아라 할 텐데 지금 주한미군이 왜 있나요? 맨날 지들 말대로 북한 때문에 있나요? 솔직하게 저 거지나라 저 지하가림도 못한 애들 때문에 여기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일미군은 일본에 있는데 일본이 북한 무서워서 그러면은 그 방위비를 대고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겠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냥 돈 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왜 한반도를 반으로 나눕니까? 일본을 반으로 나눠야지 전범 국가인데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대륙에 맞닿아 있으니까 만약에 한국이 그 당시 때요. 만약에 그 당시 때 소련으로 이게 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은 거죠. 남북한에서. 우리는 진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일부 감축하고 철수 얘기까지 나올 거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축은 저는 할 것 같아요. 독일도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선이 형성되겠죠. 미국과 중국에. 그러면 그쪽 태평양 남태평양 이런데 조그만 섬나라 이런 데가 군사적 전략 요충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지만 저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우리 사드 들어왔다고 미국이 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 지들도 알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다고 미국이 그 압박을 뭐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고 괜히 양쪽 싸대기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너무너무 적지만 북한 핵을 반씩 나누면 안 되나? 그리고 우리가 사버리면 안 되나 그거? 그럼 찍소리 못 할 텐데. 하여튼 그냥 저 혼자의 그냥 신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새 부동산 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여론도 안 좋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증권 거래세, 양도세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결국은 부동산하고 주식 이쪽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럴 겁니다.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월급쟁이를 거기에서 더 이상 뜯어낼 건 없고, 뭐 기업들이 잘 되면 법인세가 늘어날 텐데,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뭐 이쪽이죠. 근데 지금 이 세금이 누더기가 돼 있거든요. 이 증권 여기 세가. 양도세가 없다 보니, 뭐, 주식 매매는 그냥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이자까지 0.3%였다가 이제 0.25%로 낮췄죠. 억당 25만 원은 무조건 매도할 때마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ETF 있지 않습니까? ETF는 수익금의 15.4% 세금을 띱니다. 근데 이게 배당소득세로 들어가요. 매매를 하는데. 무슨 배당금도 없는데. 그러면 수익금의 15.4%니까 크죠. 배당금 받아봤자.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근로소득, 임대소득 모든 수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좋단 말이죠, 그거는. 근데 이게 불합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딱 그 케이스거든요, 올해. 제가 그 다우나 나스닥 하방으로 해서 인버스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3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우 인버스를 다시 또 해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거 3천만 원에 대해서 15.4%를 띄고 예를 들어서 인버스로 지금 5천만 원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15.4%는 세금 내서 끝난 거고 이 종합과세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종목에 대해서 그 해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손해를 봤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게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마이너스는 관계없고 그냥 벌은 거에 대해서. 그럼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근로소득세, 임대소득세 다 해서 종합과세 넘어가는 게 불합리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리뭉실해서 이제 금융소득세로 넘기겠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그냥 2천만 원 쉽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2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증권거래소를 하향 조정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뭐 금소득세에서 20%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죠. 이거 이중과세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이 대책이 말도 안 돼. 저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마케팅 팀장도 해보고 영추팀 뭐 이런 걸 해봐서 이거는 뭐냐면 세수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법인세와 외국인들한테 세금, 외국인들은 국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나라의 세금을 내니까 거래세를 없애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를 만들어 니들이 알아서 머리 짜내서. 그리고 법인세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익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핑계거리가 늘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천만 원 이상 소득 나는 사람은 95%는 아니더라. 5%만 나더라. 그러니까 95%는 이득 아니냐. 증권거래세 낮춰주니까.
그래, 그러면 이득인데 너희들이 이걸 왜 이걸 만드니 그럼? 너희들 손해보면서. 이거는 공정과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세금 안 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여가 워낙 적은 사람은 이건 내가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투자란 말입니다. 성과가 난 데에는 수익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단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세율을 낮춰준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표현대로 하면 개인들이 뭐 동학개미라 표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수십조가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1년에 2천만 원 벌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러면 나 계산해 보니까 올해 현재 수익이 1,950만 원 났네. 그럼 뭐 매매 시지 뭐. 좀 넘어가면 세금 내야 되는데. 물론 뭐 2,010만 원이면 뭐 조금 내겠으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또 손해 난 거랑 같이 팔아버리면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뭐 유지를 하더라도 개인한테 폐지를 하고 세금을 조금씩은 내야죠. 이득이 난 부분에서 1년 합산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게 당당한 겁니다. 그런 게.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모더나, 부정적이란 거는 그거죠.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연구진들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란 거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주가가 지금 95달러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도 한 16% 정도 올랐는데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이 기사도 보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기사들도 나오는데, 뭐 주가 조작 뻥튀기, 뭐 일상 결과일 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증권 바닥에서 이제 그냥 투자, 그냥 세일즈맨일 뿐이죠. 브로커일 뿐인데, 제가 바이오 주식을 우리나라 거 많이 투자를 해봤어요. 여러 종목들을. 그래서 이 행태들을 압니다. 그럼 그 행태들은 어떻게 다 미국에서 배웠겠죠. 먼저 했던 데서 그 수법들을. 제가 보기엔 모더나가 딱 그거거든요. 표현대로 하자면 마사지를 엄청 합니다. 좋은 것만 내보내요, 기사를. 그럼 자기들 타임 스케줄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공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대꾸복구가 심해서 잘못거리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상이란 말이죠. 일상인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봅시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방역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뭐 45명의 전부 항체가 나와서 중항체가 형성이 돼서 100%다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임상 대상이 45명이 아니고요. 105명입니다. 105명. 105명이고 그 나머지 60명이 56세 이상 60명에 대한 결과는 발표를 안 합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05명 중에서 45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중앙체가 모두 형성됐다. 그 사람들 연령대는 18세에서 55세입니다. 그나마 3명은 또 빠져서 2차 접종 안 했어요. 42명으로 이제 하는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숨긴 걸 철저히 숨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변이도 일어나고 어느 걸 가지고 뭐 형이 지금 세 개 형으로 나눴는데 좋습니다. 뭐 다 효과인지 좀 모르겠으나 그러면 뉴스는 그렇게 타이틀만 달고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 기사화도 돼 있잖아요. 중화 항체가 43일째가 최고치고 57일부터 떨어져 가지고 백신 효과가 2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일상인데 이제 2상, 3상 갖다 판매 승인까지 나야 돼요. 3상 성공했다고 무조건 판매되는 거 아닙니다. 또 판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때는 확률은 높지만 그러면 대강 지금 일상 통과하면 보통 한 15% 정도 나와요. 성공률이 일반적으로. 그럼 1년에 6번 맞을 겁니까 이거? 부작용은 수년 후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당뇨약 늘 먹던 약이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기사가 나오잖아요. 암을 유발하는 게 있으니까 처방을 이제 금지한다. 아니 벌써 몇 년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 미발표된 56세 이상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병은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 확률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 건 싹 다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80%는 왔는지, 감기처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무증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 비용이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이라면 2달에 한 번씩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또 맞아야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엄청 급합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이거 서로 지금 선점하는 거죠. 렘데시비르가 무슨 뭐 효능이 있다 어쩌고 치료제가 마치 나온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선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전문가 그 유명 그 박사가 그러잖아요. TV에도 늘 나와서 TV에서 말 못했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말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포도당이랑 효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본부에서도 지금 투여는 했다 그러지 이제 결과 보면 나오겠죠. 이건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또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주가는 올릴 수가 있는데 잘못됐을 때는 뭐 바이오는 늘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좋은 것만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중국은 뭐 지금 군인들 상대로 지금 접종을 한다는데 생각해 보시죠. 지금 3만 명 들어간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제가 나오기가 더 쉽다니까. 왜냐하면 치료제는 아픈 사람이니까 이약저약 투여해 볼 수가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럼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치료제들 중에서 사람한테 큰 부작용이 없는 약들을 투여해 보는 거잖아요. 효과 있을 거로 보고 또 칵테일로 섞어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죠. 왜?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백신은 아무나 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만약 잘못됐을 때 고칠 약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모여서 했는데 자기한테 심각한 부작용이 났다고 뭘로 치료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기저질환이 있고 연로한 사람들한테 이게 치명적인데 건강한 사람들 놔두고 이거 백신 투여해서 좋아졌다 뭐 나왔다? 근데 2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지금 이거 걸린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걸린 사람들도 3달 지나니까 없어지더라 하는 얘기 그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2달이라는데? 그러니까 각국이 특히 중국, 미국 뭐 이런 데서는 거의 전쟁 수준일 거예요. 이게 국가 이상을 말을 해주는 거니까. 저는 저 같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 맞을 정도 되면 저는 2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게 잘
어? 우호적으로 돼도 아무리 빨라봤자 내년 말이나 내후년은 넘어갈걸요. 근데 저는 이건 저 생각입니다. 저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저 이거. 부작용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이가 또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대선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어느 국가나 위기라는 게 경제적 위기도 있고 보건상의 질병 위험일 수도 있고 군사적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자연적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결을 하는 게 인류 국가입니다. 그게 지도자인 나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마스크만 써도 굉장히 많이 관리가 될 텐데 안 되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 브라질, 인도예요. 그리고 이게 잘된 나라가 잘되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한 데가 어딥니까? 중국, 한국, 유럽이잖아요. 유럽도 많이 줄고 중국은 억압적으로 했고 우리는 락다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지금 약이 급한 겁니다. 미국은 그 위상이 자기들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구 지원하면서 뭐 큰 것만 아니면은 약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간에 중국은 뭐 더하죠. 중국은 자기들 지금 뭐 우한에서 발생해서 뭐 우한 바이러스 뭐 이래 가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뭐 얼마 전에는 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서 무료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여론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뭐 북한에서도 뭐 자기들은 환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 백신 무슨 뭐 어쩌고 임상 들어간다는데 모르죠. 또 그래도 북한이 또 기초과학도 그런 거는 좀 되는 나라니까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으나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주가를 이걸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좀 냄새가 난다. 너무 만진다. 그리고 자기들이 $80 갔을 때 다 팔아먹었잖아요. 스탁옵션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거저한 거 경영진들이 200원어치 다 챙겼잖아요. 그런 게 냄새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아니 뭐 투자는 본인의 자유니까 뭐 조심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기사 나온 대로 저기 발표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